안녕하세요. 명인TV의 명인입니다. 2020년 4월 26일 일요일 현재 시간 04시 52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저것 채비 소개보다는 일단 고기에 대한 설명부터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책은 대한민국 바다낚시 어류 대백과라는 책이에요. 예. 여기 있는 책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전달해드리고 저도 중간중간 제가 경험한 경험과 그리고 주워 들은 거, 예. 제 주변에 낚시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일단 우리가 잡고자 하는 대상어에 대한 습성과 그 다음에 특징, 생태, 이런 것들, 입모양, 여러가지 언제가 시즌이 잘 잡히고, 그런 정보가 없으면, 예, 고기 잡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무조건 낚시를 하는 것보다는, 이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잘 알고 공략을 하는 법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뱅에돔, 4대 돔 중에 하나죠. 바다의 흑기사라고 부르는, 처음 딱 잡았을 때 느낌은 에메랄드빛의, 짙은 에메랄드빛의 파란 눈을 가진 진짜 이쁜 고기가 올라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뱅에돔을 제일 좋아합니다. 예. 딱 처음 잡았을 때 제일 이쁜 거는 전 뱅에돔이 제일 이쁘더라고요. 예. 감성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다라이채 잡아왔어, 감성돔을. 어린 마음에, 아빠, 딴 것도 좀 잡아오면 안 돼? 피리 새끼도 아니고 맨날 이것만 잡아오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감성돔 안 좋아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잡아오셨어요. 아버지도 낚시를 되게 좋아하시고 잘하세요, 아버지도.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자, 뱅에돔에 대해서, 일단 뱅에돔의 전체적인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뱅에돔. 뱅에돔은 농어목, 뱅에돔과 뱅에돔 속을 대표하는 어종으로 감성돔과 함께 우리나라 낚시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낚시 대상어이다. 뱅에돔이 가진 매력 중 어점은 풍성한 마리수다. 일단 입질이 시작되면 연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낚시 대상에 비해 쉽게 마리 조가수를 올릴 수 있다. 손맛이 빼어나다는 것도 돋보이는 매력이다. 40cm가 넘는 뱅에돔이 내뿜는 파워는 크기가 비슷한 다른 어떤 낚시 대상어보다 훨씬 강력하다. 돌돔은 제외. 예. 같은 사이즈면 돌돔이 훨씬 세요. 예. 돌돔, 뱅에돔, 감성돔, 참돔 순서입니다. 예. 마리수 재미와 황홀한 손맛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데다 최근 들어 활동 무대도 눈에 띄게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뱅에돔의 인기는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 자, 생태. 자, 생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뱅에돔의 생태. 자, 뱅에돔은 암초지대를 좋아하는 어종이다. 따라서 다른 여건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물밑에 안반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뱅에돔을 만나기 어렵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뻘밭에서 잘 안 나옵니다. 뻘밭, 모래밭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극악의 확률로 만날 수는 있겠지만 확률이 떨어집니다. 예. 그렇다고 암초지대 어느 곳에나 뱅에돔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 여밭이라고 아무 암초지대나 뱅에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신만이가 산에 가가지고 아무 데나 가서 산삼을 캘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가끔 사람들 보면 뱅에돔 어디서 잡았어요? 실례입니다. 실례. 산삼 키는 사람한테 산삼 어디서 캤어요? 이 말하고 무슨 의미가 틀려요? 예? 낚시 포인트 물어보는 것도 실례예요, 실례. 자, 조류 상황과 수온 분포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면 뱅에돔을 만날 수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를 종합해보면 먼바다 난류대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으면서 수온이 12도 이상 26도 이하로 유지되는 곳이 뱅에돔 서식지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제가 작년에 마라도 선상 걸링 갔었는데 수온이 29도였어요. 아무것도 안 잡히더라고요. 아무것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잡어 한 마리 안 물더라고요. 수온이 29도 올라가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속초 이남, 동해안, 남해 동부, 남해 중부권, 그리고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주로 뱅에돔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식지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불분지를 통했던 서해안 연안에서도 뱅에돔이 출현할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도를 비롯해 서해 먼바다에 있는 섬들에서는 낱말이긴 하지만 3, 4년 전부터 뱅에돔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뱅에돔은 2월에서 6월에 내만권 섬이나 근거리 혹은 중장거리에 있는 규모의 섬 주변에 산란한다. 쟤는 갯바위 벽이나 수중 암초에 나 있는 바위 틈에서 주로 생활하며 이 같은 습성은 성화되어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지호와 성을 가리지 않고 해조류 같은 식물성 먹이를 주로 섭취한다. 하지만 성어는 작은 새우나 게, 갑각류도 즐겨 먹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먹이를 뭘 먹냐? 그리고 생태 생활을 어떻게 하냐?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뱅에돔이라고 떠있지는 않아요, 항상. 예. 큰 놈들은 홍무시를 낍니다. 홍무시나 큰 새우에 반응을 해요. 보통 뱅에돔 낚시를 주로 크릴하고 빵가루, 뭐 파래새우 이런 것들로 낚시를 많이 하는데 잡어가 심하고 할 때는 홍무시도 낍니다. 예. 자, 신체적 특징. 자, 뱅에돔 신체적 특징. 뱅에돔은 체구가 높고 몸통이 좁으면서 긴 타원형 어종이다. 체구가 높다 하는 말은 사람으로 치면 가슴하고 등 사이가 멀다 소리예요. 가슴하고 등 사이가 멀다 소리예요. 체구가 높다 소리가. 자, 어종 중에서 배 부분하고 가슴 등 부분하고 배하고 등 부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기가 뿜어내는 파워가 큽니다. 쉽게 말해서 광어 좁죠. 배하고 등하고 좁잖아요. 광어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겠네. 좀 빵이 넓은 거. 자이언트 트레발 있잖아요. GT 동그랗게 생겼더라. 다원형으로. 예? 배하고 등이 멀잖아요. 멀면 멀수록 파워를 많이 냅니다. 이 같은 체형은 물밑 지형이 복잡한 곳에서 살아가기 매우 적합하다. 몸통이 좁으면서 작은 틈새에 들어가기 쉬울 뿐 아니라 회전 반경이 짧기 때문에 순발력에 움직일 수 있다. 뱅에돔의 순발력이 뛰어난 이유도 이 같은 체형 때문이다. 자, 체형 때문에 순발력이 뛰어나요. 예. 그리고 자, 뱅에돔 중에서 긴꼬리 뱅에돔이 있는데 패스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갈게요. 예. 자, 씨알별 습성, 예, 씨알별 크기별 습성이에요. 우리나라 뱅에돔 낚시에서는 특히 낚시터에 따라서 씨알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예. 동해 남부권 같은 경우에 평균 씨알이 25에서 30cm, 예. 남해 완도권에서는 50cm급도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 완도권. 같은 낚시터라도 시기에 따라 주류를 이루는 뱅에돔 씨알이 제각각이다. 뱅에돔 낚시를 효과적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씨알에 따른 습성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자, 25cm야. 25면 그 손바닥이 손바닥. 성인 남자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낚이는 뱅에돔 중 상당수가 25cm가 안 되는 잔챙이다. 제주도나 남해 원도권 섬 같은 굵은 씨알이 돋보이는 낚시터에서도 대물보다는 잔챙이 비율이 훨씬 높다. 잔챙이 뱅에돔은 대물급에 비해 늦게 모습을 드러내고 일찍 자취를 감춘다. 수온에 적응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정 수온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움직인다. 밑밥에 반응하는 속도 역시 빠르다. 밑밥만 적절하게 뿌려주면 표층까지 쉽게 떠오른다. 여기서 수온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예. 물고기는 사람과 같이 옷을 입고 히터를 틀고 에어컨을 틀고 하면서 체온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온이 안 맞으면 수온이 맞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온 되게 중요합니다. 예, 낚시를 함에 있어서. 예. 낚시 다닐 때 온도계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바닷물 한번 찍어보세요. 자, 25cm에서 35cm 사이즈 씨알의 습성. 수온, 물색, 조류, 날씨 등 적정 수준이 등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날에는 잔챙이급만큼이나 활발한 몸놀림을 가시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수심 깊은 곳 바닥층에 머물며 잘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씨알이 주류를 이루는 곳에서는 낚시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으로 공략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봐봐요. 수온이 안 맞으면 바닥이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집 어항에 뱅에돔, 긴꼬리 뱅에돔 키우고 있어요. 예. 구석이 처박혀서 움직이질 않아, 고기가. (40cm) 이상 뱅에돔 습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40cm가 넘는 뱅에돔은 잔챙이나 덩치것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행동이 조심스럽다. 낮은 수온으로 인해 활성도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겨울 시즌은 물론이고 움직임이 활발한 여름 시즌에도 좀처럼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뱅에돔 낚시는 가벼운 밑밥을 꾸준하게 뿌려 뱅에돔 활성도를 끌어올린 다음 저부력 채비로 다양한 수심층을 탐색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같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대물 뱅에돔을 만날 확률이 별로 높지 않다. 40cm가 넘는 뱅에돔을 전문적으로 누릴 때는 철저하게 바닥층을 공략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수심층을 꼼꼼하게 탐색할 수 있는 반유동 채비를 사용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단 직벽 포인트에서는 백미는 훈련식으로 낚시를 할 때는 전유동 채비가 좀 더 효과적이다. 자, 반유동, 전유동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낚시 채비는 고기 대상어를 잡아내는 채비가 효과적인 채비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답은 없어요. 어떻게 공략할 건지, 어떤 채비로, 어떤 바늘을 써서, 어떤 미끼를 써서, 예. 그게 경험이고 노하우입니다. 낚시 실력이고. 곧. 자, 뱅에돔 미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뱅에돔은 잡식 어종입니다. 잡식. 예. 파래나 김 같은 해조류를 주로 먹지만 작은 게나 새우 등 동물성 먹잇감도 즐긴다. 이같이 다양한 치습성을 가진 만큼 뱅에돔을 노릴 때는 미끼 종류 역시 다양하다. 예. 파래만 껴서도 뱅에돔을 잡습니다. 파래. 보통 크릴을 많이 사용하죠. 크릴. 그 다음에 뭐 빵가루 뭉쳐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리고 뭐 홍게찌렁이도 쓰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주로 많이 쓰죠. 예. 자, 뱅에돔 낚시에 있어서 밑밥.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밑밥 품질을 잘못하면 그날 낚시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자, 밑밥. 뱅에돔 낚시에서 좋은 조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밑밥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밑밥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뿌리냐에 따라 뱅에돔 낚시 승패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뱅에돔 낚시 밑밥은 비중을 가볍게 만드는 게 기본이다. 가벼운 밑밥을 꾸준하게 뿌려 활성도를 끌어올려야 낚시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잘게 부순 크릴에 비중이 낮은 뱅에돔 집어제 전용 집어제나 빵가루를 넉넉히 섞으면 가벼우면서도 확성성이 뛰어난 밑밥을 만들 수 있다. 밑밥 배합뿐 아니라 운용 방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뱅에돔 낚시에서 밑밥을 뿌릴 때 뱅에돔뿐 아니라 잡어 움직임도 유심히 파악해야 한다. 잡어를 고려하지 않고 뱅에돔을 집어시키는 데만 관심을 갖고 밑밥을 뿌리면 결코 좋은 조과를 거둘 수 없다. 잡어 성화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비와 밑밥을 같은 지점에 던지는 게 유리하다. 그래야 밑밥 동조가 잘 되니까요. 예. 반면 잡어 성화가 심할 때는 뱅에돔 집어용과 잡어 퇴치용 밑밥을 따로 운용해야 한다. 잡어 퇴치용 밑밥을 적절하게 발밑에 흩뿌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잡어가 주변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집어용 밑밥은 채비 투척 지점 부근에 뭉쳐 뿌리면 된다. 단 잡어 퇴치용 밑밥에 비해 품질 횟수를 줄여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자주 집어용 밑밥을 뿌리면 채비 주변에 잡어가 모여들 가능성이 높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잡어가 많을 때, 그러니까 뱅에돔 낚시에 있어서 밑밥은 밑밥 품질이 뭐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밑밥을 어떻게 치냐에 따라서
우스갯소리로 옆에 사람 꽝치게 하려고 그러면 간단해요. 예? 같이 낚시를 하고 있어. 옆에 사람 고기를 못 잡게 하려면 밑밥을 산탄으로 치면 돼요. 바둑판 화점 있죠? 점 9개. 따다닥 따다닥 점 9개 있죠? 밑밥을 산탄을 쳐요. 화점 모양으로. 예? 그렇게 치면 온 동네 잡어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옆에 사람도 낚시 접어야 돼요. 예. 되게 중요합니다. 낚시를 함에 있어서 옆에 사람하고 어느 정도는 맞춰야 돼요. 장타를 쳐서 고기를 잡아낼 건지, 발 앞에 쳐서 고기를 잡아낼 건지, 밑밥 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잡어 분리가 안 되는 경우, 안 되는 어종이 있습니다. 잡어 분리가 안 되는 어종. 대표적으로 고등어, 전갱이. 고등어하고 전갱이는 전청에, 바닥, 중청, 상층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뱅에돔이 미끼를 물기 전에 벌써 고등어나 전갱이가 물고 가버려요, 바늘을. 뱅에돔을 잡을 수가 없어요. 뱅에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잡어 때문에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전갱이나 고등어 때가 심하게 들어왔다. 그 포인트는 버리세요. 못해요. 채비는 다양한 채비가 있는데 채비는 패스하겠습니다. 일단 민장대 채비가 있고요. 저부력 전유동 채비, 그리고 저부력 반유동 채비 이렇게 있는데, 목줄치 채비, 잠수치 채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채비는 다음번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 뱅에돔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긴꼬리 뱅에돔은 내일 하겠습니다. 예. 긴꼬리 뱅에돔 이렇게 매일매일 어종별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이제 점점 이제 4월 초파일이 다가오죠. 부처님 오신 날. 아유, 지금 5시 11분이네. 6시부터 근무해요. 예, 일찍 나왔어요. 방송 찍고 하려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시즌이 시작되는데, 아무튼 한 며칠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저도 낚시 못 갔어요. 못 가고. 오늘은 또 배가 주자간탈 출항을 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뱅에돔에 대해서, 뱅에돔의 습성, 그리고 뭐 생태, 먹이, 밑밥, 미끼 같은 거, 채비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또 낚시를 하면서 경험한 거,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것들, 직접 본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또 다음 영상 찍을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